또 참았다. 이번에도 내가 양보했다. 근데 왜 억울할까?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연인과의 다툼에서 우리는 종종 이기기보다 손해보는 걸 택한 사람이 된다. 편의점에서 줄 서 있다가 새치기 당해도 에이, 그냥 내가 참자 하며 물러서는 사람.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참고 양보한 기억이 쌓이면 문득 생각하게 된다. 이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밀리는 거 아냐? 내가 손해보는 동안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다. 하버드 심리학부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감수한 사람이 오히려 장기적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 손해를 본 사람의 뇌는 다르다. 하버드의 실험 결과. 하버드 의대 뇌과학연구소는 장기 보상형 인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다. 즉각적인 분노나 억울함은 편도체가 반응. 하지만 손해를 감수한 사람은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 전전두엽은 계획, 통제, 미래를 위한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다. 즉,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참는 사람, 뇌 구조상 더 큰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왜 손해보는 사람에게 기회가 몰리는가? 1. 진화심리학적 이유. 협력자는 기억된다. 스탠포드 진화심리학 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희생자보다 협력자를 기억한다. 그 이유는 원시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협력자를 선택해왔기 때문이다. 이 본능은 지금도 작동 중이다. 양보한 사람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손해보는 사람,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 조직의 버팀목.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 미래에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 2. 손해를 선택한 부자들의 사례. 1월엔 버핏, 찰리 먼거. 50년 이상 함께해온 파트너십. 버핏은 수많은 회의에서 찰리 먼거의 아이디어를 먼저 듣고 따랐고, 먼거는 자신의 존재가 조연이 되어도 그림자 역할을 감수했다. 내가 한 발 물러섰기에 버핏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거다. 찰리 먼거. 그 손해의 결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총은 900조 원을 넘겼고, 둘은 세계 최강의 투자 듀오로 기록되었다. 이 사티아 나델라 MS CEO. 그는 임원 경쟁에서 수차례 양보하고 자기 공로를 항상 다른 팀원들에게 돌렸다. 그 결과는 리더십 점수 압도적 1위, CEO 임명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시총 1위 등극. 손해는 단기적 손실 같지만 장기적 지위로 돌아오는 구조다. 3. 공 없는 사람이 결국 선택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 보고서에 따르면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결국 조직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재로 남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을 챙기는 사람보다 공을 남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준다. 4. 심리학 실험.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긴다. 실제 실험에서 먼저 사과한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더 우위를 점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심리적 죄책감과 존중을 동시에 느끼게 되기 때문. 지는 게 이기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전략이다. 손해는 신뢰의 복리 자산이다. 금융자산이 복리로 늘듯이 신뢰는 손해를 감수한 사람에게만 누적된다. 단기 이득보다 복리로 불어나는 기회를 노리는 사람만이 진짜 부를 얻는다. 일부 요약. 손해보는 사람의 뇌는 지연 만족을 설계할 수 있다. 진화적으로 협력자는 생존하고 기억된다. 부자들은 전략적으로 손해를 택한다. 사과와 양보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기회의 씨앗이다. 2부. 손해보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기회. 손해를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기회를 독점하는 이유. 1. 손해는 단기 고통이 아니라 장기 지위다. 대부분의 사람은 손해를 일시적인 희생으로 본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손해를 지위의 재료로 본다.
일론 머스크의 $1 연봉 선언 희생인가 전략인가? 2008년 테슬라가 파산 직전이던 시절 머스크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CEO 연봉을 $1로 책정했다. 언론은 조롱했다. 쇼맨십이다. 스톡옵션 노림수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직원과 투자자에게 닿았다. 그가 먼저 손해를 감수한 것. 그것이 조직 전체의 신뢰로 환산. 결과적으로 스톡옵션은 수천 배의 가치로 복리 성장. 단기적으로 손해를 감수한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판 전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손해를 루틴화한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한 번 손해본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한다는 점이 다르다. 루틴 일 양보는 기억된다. 회의 시간 먼저 포기하는 사람. 회식 자리 마지막 조각을 양보하는 사람. 경쟁 속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 눈에 안 띄지만 조직은 기억한다. 저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 보이지 않는 평가 점수. 루틴 이 손해를 책임지는 사람. 빌린 돈을 정확하게 심지어 이자까지 얹어 갚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 없이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몰린다. 인간관계, 조직, 투자의 기회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기 때문. 3. 뇌과학이 말하는 손해의 복리 구조. 콜롬비아대 실험 결과 장기적으로 손해를 감수한 피험자들의 전전두엽 피질 연결성이 더 높았다. 즉 감정보다 계획 예측 신뢰 판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즉각적인 쾌락보다 기다림 신뢰 복리를 이해하는 구조였다. 손해는 감정적 리스크가 아니라 신뢰 자산의 적립 과정이다. 4. 손해 기회 독점권을 증명한 인물들. 1. 팀 쿡 그림자 속에서 일어난 사람. 팀 쿡은 애플의 CEO가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스티브 잡스의 그늘 속에서 움직였다. 자신의 아이디어보다 잡스의 철학을 따랐고 결정을 미루고 평가를 양보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색이 없다. 따르기만 한다. 리더감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역사상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만든 CEO가 된다. 손해는 손실이 아니라 브랜딩의 침묵 전략이었다. 이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를 다시 인수한 이유.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창업했지만 경영권을 넘긴 뒤 회사가 망해가자 자신의 돈을 들여 되사들인다. 왜? 직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유 하나였다. 당신은 누가 봐도 손해. 하지만 그 진심은 브랜드 전체의 신뢰가 되었고 결국 스타벅스는 글로벌 브랜드 1위에 등극한다. 진심으로 손해를 감수한 사람만이 장기 신뢰 시장에서 독점자가 된다. 5. 진짜 부자들은 손해의 타이밍을 알고 있다. 손해를 감수한다고 무조건 이득이 되진 않는다. 그들은 손해를 선택하지 그냥 당하지 않는다. 그 선택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다. 판단 전략 시간 기준. 이 결정이 3년 뒤 나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가? 단기 손해라도 3년 후 스토리화된다면 감수한다. 스토리는 리더의 필수 자산이기 때문이다. 판단 전략 신뢰 기준. 이 손해가 나에게 신뢰를 남길 수 있는가? 신뢰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위기 때 가장 먼저 도움을 받는 사람은 신뢰를 쌓은 사람이다. 판단 전략 복리 기준. 한 번의 손해가 여러 번의 기회로 돌아올 수 있는가? 손해 1번 속에 3번 기회 5번. 이런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손해를 꺼리지 않는다. 왜냐면 복리로 돌아올 걸 이미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손해는 결국 전략이다. 우리는 손해를 바보 같은 짓으로 배워왔다. 하지만 부자들은 손해를 기회에 대한 투자로 배운다. 손해 감정적 손실 X. 손해 관계적 설계 전략 5. 손해 기회 탐색 훈련 5. 손해 장기 수익의 시동 5.
7.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이것이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즉시 보상만을 쫓게 된다. 즉시 보상만을 원하는 사람은 평생 남이 만든 시스템 안에 갇혀 산다. 반면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스템 바깥을 설계하고 남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산이 아닌 기회 자체를 통제하게 된다. 결론. 손해는 고통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전략이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면 당신은 바보가 아니다. 미래를 크게 보는 사람만이 손해를 선택할 수 있다. 진짜 부는 손해를 견딘 사람에게만 온다. 여러분이 겪었던 억울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기회의 씨앗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손해는 언젠가 복리로, 기회로, 신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만의 손해 경험을 댓글에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